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스스로 촛불 국민의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사람 중심, 자기들의 국민 중심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촛불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는 촛불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촛불 국민도 있을 것이고 촛불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촛불 국민 여러분은 양파를 많이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씨를 위해서 양파즙도 마시고 양파잼도 먹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양파로서 섭취를 해야 할 겁니다.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2017년에는 양파 가격이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양파 값이 비싸면, 그러니까 양파 가격이 높으면 양파를 재배하는 농민은 양파를 또 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따라서 당연히 양파 재배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때에는 양파가 다음 해 출하되는 양파가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2018년 이제 양파가 곧 출하되기 시작할 텐데 올해 양파는 과잉 생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은 그러면 정부는, 대통령은 무엇을 하였는가? 현장에서 지도를 하거나 이러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질문이 나왔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양파를 심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제3자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이 책임감도 없고 자기들이 이 농민들하고 마주보고 있는 농민이 1인칭 시점이면 정부가 2인칭 시점에 놓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하는 정부는 3인칭 시점 혹은 먼 곳에 가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파를 심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마도 농민들, 이들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촛불 국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양파를 심겠다고 그들이 판단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부는 고작 농민들에게 가서 양파를 심을 겁니까? 마늘을 심을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양파를 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양파를 심을 거군요. 이러고 왔다는 겁니다. 촛불 국민의 뜻에 따르는 촛불 정부이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현지 지도나 수급 조절,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도 없어도 농민은 알아서 양파를 심겠다고 결정하고 양파를 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존재했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농민이 하는 대로 그저 지켜보기나 하고 구경꾼 노릇이나 하고 그리고 농민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촛불 정부는 그러면 무엇을 잘하는가? 세금을 과다 지출하는 것을 잘합니다. 유난히도 이번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돈이 부족하다. 마치 추경 예산을 쓰는 것이 정해진 순서인 것처럼 예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다 해나가는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왜 과다 지출하는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다 돈으로 때우니까 그래서 과다 지출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러한 행정지도의 실패, 또 이러한 수급 조절의 실패, 그러한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양파 이야기를 했으니 양파가 어떻게 과잉 생산되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들은 2017년보다 양파 재배 면적이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과잉 생산되었는가 될 것인가? 그것은 25만 3천 톤이 과잉 생산될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잘못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을 슬쩍 바꿉니다. 여기에서 그저 그들이 말을 그렇게 바꾸는구나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가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특기이고 이 말 바꾸기가 그래서 그들이 말을 어떻게 교묘하게 바꿔서 결과를 보면 국민을 결국 속이는 그러한 그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내야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었고 재배 면적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고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토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평년 대비 재배 면적이 13%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2017년 대비 18% 증가였는데 그것을 평년 대비 평균치 이렇게 바꿔버리면 5%를 그저 간단히 줄여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보다는 조금만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평년 대비 15만 5천 톤이 과잉 생산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에 비해서 25만 3천 톤, 그것이 절반으로 뚝 잘려 나갔습니다. 별로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별로 불성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촛불정부, 이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아주 뚜렷하게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생기면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결국은 스스로 안 한다는 점에서 남에게 맡기는 것에 포함이 되겠죠. 이 양파의 과잉 생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조생종은, 그러니까 일찍 출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중생종이나 만생종, 좀 늦게 캐는 그것은 기상이변으로, 기상의 영향으로 고온 상태가 되든지 가뭄이 있든지 하게 되면 생산량이 좀 감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농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파를 위해서 갑자기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가뭄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양파 생산량만 결국은 농작물이 자라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 돼서 나빠지면 그저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농사도 다 망치면 그래도 양파만 괜찮으면 되는 것인가? 이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그런 자들인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걱정하면은 걱정할 것은 없는데 올해는 그 생산 면적은 아주 늘어났는데 재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평년보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따지면 같은 땅에서 소출이 평년보다 덜 나왔다. 농사를 잘 못 지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있어야 양파를 출하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 농사도 좀 흉작이고, 그리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늘에 맡기고 있습니다. 해결이 그렇게 됐으면 하고. 두 번째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생종, 일찍 캐는 것은 4월 초까지 산지에서 그저 폐기해버린다. 여기에는 무조건 폐기, 그런 것도 있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출하를 중지시켜서 결과적으로 상품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 농민들이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양파값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양파값은 국민이 세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중생종, 만생종의 경우에는 5월 중에 수매해서 비축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까지의 짐으로 가는 것이지요. 필요해서 비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이외에도 현재 양파는 재고량도 상당히 있고 또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 5월 중에 정부가 세금으로 사드리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전 면적 조절. 보니까 농작물의 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내보내지 못하게 면적으로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격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내 여기에 대해서도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생종에서 중생종, 만생종까지 전부 세금으로 떼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농가에 킬로그램당 353원을 지원하겠다. 일단 킬로그램에 353원 하면은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으로 주는 것이죠. 이들이 잘했더라면 그 양파가 상품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우리 국민이 그것을 식품으로 소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들이 많이 심었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은 그 양파를 더 이상 필요 없는 양파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농민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 대단히 소모적이고 불합리한 그러한 경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여기에서 농민들은 그러면 올해 그 상품의 가격이 높다면 다음 해에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상 심으면 안 된다 하는 정보가 있을 때도 욕심이 앞서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우리만 안 심어야 하느냐. 다른 도에서 심지 말고 다른 시에서 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기중심. 이것이 바로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하나다 하는 의식이 깨지면서 나와 너라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이었는데 지방 분권이 되면서 이제는 옆 동네하고 남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양파의 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돈을 쓰고 남들만큼 먹고 살게 해준다고 돈을 쓰고 내가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못 올려주면 그거 채워준다고 돈을 쓰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출하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돈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한 가지는 농민들한테 물어봤다고 하죠. 바로 농민들 각자 국민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다 보니까 잘못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폐해이면서 그것이 정부가 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하지. 바로 선거에서 표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의 그 쩔쩔매면서 행정지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 자리를 그래도 기어이 나오기 싫어서 지키고 있고 싶어서 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법도 제대로 모르는 국회의원도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서 이러한 포퓰리즘의 폐해로서 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패의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의 그 변변찮은 안목으로 그리고 애국심도 없고 법도 모르고 이러한 그의 공무원들 이런 무능한 정부는 계속 땜질을 할 겁니다. 국민은 계속 세금을 더 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세금 초과해서 걷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걷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세금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은 계속 양파를 더 먹어야 할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